요즘 온라인에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다시 커지는 걸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누군가는 미국에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FBI가 움직이며 조지아주에서 박스가 압수됐고 여러 나라의 시스템이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주정부의 선거 관리를 믿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는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들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금방 분노로 바뀐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승부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서로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다. 그래서 이 글은 누군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선거제도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선거는 국가 운영의 출발점이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쉽게 흔들린다. 투표용지 관리, 개표 절차, 전산 장비의 안전, 참관인 제도의 실효성, 사전 투표의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은 언제든 점검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선거제도를 선보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문제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의문이 합리적인 질문으로 남으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문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상배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쪽으로 흐르면 사회는 빠르게 갈라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다루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미국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해는 된다. 미국은 영향력이 큰 나라이고 트럼프 같은 인물이 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사람들의 주목이 쏠린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인의 발언은 언제나 정치적 목적을 품고 있을 수 있다. 발언의 강도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또 수사나 조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공식 문서와 책임 있는 기관의 발표가 있는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문과 해석을 사실과 같은 자리로 올려놓게 된다. 그 순간부터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각자 믿는 이야기를 증거처럼 들고 와서 상대를 조롱하는 싸움만 남는다. 조지아주에서 700여 상자를 압수했고 그 안에 특정 후보표가 많았으며 용지가 빳빳했다는 식의 얘기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는 듣는 순간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런데 선거에 관한 논쟁에서 인상은 증거가 아니다. 압수라고 말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떤 법적 근거로 가져갔는지, 어떤 보관 절차를 거쳤는지, 그 물건이 실제 투표지인지, 미사용 용지인지, 행정 서류인지, 언제 어떤 선거가 연결되는지, 감정과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용지가 빳빳하다는 말은 더더욱 그렇다. 종이의 상태는 보관 방식, 인쇄 시점, 봉인 상태,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 진위를 말하기는 어렵다. 누군가에게는 결정적 단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허술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간극이 쌓이면 사회적 불신만 커진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주장이 실제로 어떤 제도와 법률에서 가능한지도 따져야 한다. 미국은 주정부 권한이 강한 연방국가다. 선거관리 권한도 주마다 다르고 연방 차원의 기준과 주 차원의 운영이 복잡하게 엮여 있다. 정치적 주장과 제도 현실은 별개로 움직인다. 무엇보다 미국의 제도 논쟁을 곧바로 한국의 제도로 가져와서 한국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줄여버리게 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한국의 법과 기관, 법원의 판단, 관찰 가능한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외국의 논쟁이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한국의 판결문이 되지는 않는다. 베네수엘라, 중국,
한국이 연결되어 있고 특정 시스템이 수출되었고 그래서 조작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기술이나 장비가 여러 나라에서 쓰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구체성이다. 어떤 장비인지, 어디에 설치됐는지, 어떤 취약점이 확인됐는지, 실제 공격 흔적이 있는지, 로그와 포렌식 결과가 있는지,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되는지, 독립적인 전문가가 검증했는지 같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한다. 선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절차는 확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확인이 없는 거대한 연결 이야기는 사람들의 불안을 키우는 데는 능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한길 씨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를 말하는데 그럼 그들도 음모론자냐고 묻는 장면은 많은 사람에게 강한 메시지를 준다.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웃지 말고 제도 개선을 하자. 이 문제 제기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의혹 제기를 무조건 낙인 찍어버리면 불씨는 더 커진다. 다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다. 유명인이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던진 말도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음모론자라고 부를지 말지의 문제와 주장 자체가 사실인지의 문제는 다르다. 낙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검증 과정을 건너뛰면 오히려 자기 주장도 설 자리를 잃는다. 또 하나, 그가 주장하는 방향이 개선이라면 개선안을 더 또렷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를 없애자, 전산을 쓰지 말자,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 같은 제안은 장단점이 있다. 사전투표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근무 시간이 긴 사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긴 사람에게 중요한 통로다. 이를 없애면 투표 참여가 줄 수 있다.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면 참여는 늘 수 있지만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진다. 전산을 줄이고 수작업을 늘리면 해킹 위험은 줄 수 있지만 사람 손에서 생기는 실수와 관리 문제, 개표 지연이 늘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시범 운영, 각국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 개선을 말하려면 개선이 가능한 설계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는 의혹도 자주 들린다. 이것도 확인해야 할 질문이 먼저다. 왜 그런 방식이 쓰이는지,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절차로 출력되는지, 위변조 방지 요소가 무엇인지, 출력 시스템이 어떤 통제를 받는지, 참관인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사후 감사가 가능한지 말이다. 혹시라도 절차가 불친절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시민은 이해할 권리가 있고 선관위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정직하게 운영해도 의심은 남는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의혹 제기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선관위가 절차를 더 열어 보이고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흐름은 선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선거 전부터 굳어지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폭발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승복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된다. 그 전쟁은 결국 시민들의 일상으로 내려온다. 직장,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한다. 설령 한 번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도 다음번에는 자기 자신이 그 불신의 칼날을 맞게 된다. 그래서 정치권은 무조건 부정하든 무조건 동조하든 둘 중 하나만 택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의 실무를 시작해야 한다. 다수 시민이 바라는 해법은 아주 현실적이다. 첫째,
선거 과정의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참관인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 기간 모두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게 하고 그 기록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면 좋겠다. 둘째, 독립적인 기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 내부 검증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 학계, 보안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 감사 절차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무작위 표본 재검표나 통계적 감사 같은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활용된다. 이런 절차가 정례화되면 의혹이 줄어든다. 넷째, 의혹 제기와 허위 주장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질문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사회를 해친다. 미국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나중에 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든다. 하나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국제적 협력으로라도 밝혀졌으면 한다는 마음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힘을 빌려 우리 제도를 흔드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걱정이다.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국제협력은 사실 확인의 한 통로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선거 신뢰는 한국 스스로의 절차와 설명으로 세워야 한다. 외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검증하고 우리 눈으로 납득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거론한 도시들, 디트로이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같은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는다. 2020년 이후의 격렬한 갈등과 소송들, 언론 보도들, 서로 다른 결론들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미국은 갈등이 커진 뒤에 더 큰 분열을 겪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서로를 적으로만 보며 일상의 대화가 어려워졌다.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선거를 둘러싼 말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의혹을 말하는 사람은 근거를 더 성실하게 제시해야 하고 의혹을 반박하는 사람은 조롱 대신 설명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바보로 만들면 남는 건 분열뿐이다. 전한길 씨가 말한 것 중에 다수 시민이 공감할 부분을 살리자면 이런 문장일 것이다. 의혹이 있으면 없애자. 투명하게 하자. 이 방향은 옳다. 다만 의혹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확인의 반복이다. 어떤 절차로 인쇄되고 어떤 절차로 봉인되고 누가 언제 열고 어떻게 운송되고 어디에 보관되고 누가 참관하고 어떤 문서가 남고 사후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이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공개되면 음모 이야기는 힘을 잇는다. 왜냐하면 음모는 빈 공간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정보가 비어있고 설명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상상으로 채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그 빈 공간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선관위만을 탓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시민과 언론, 정치권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퍼뜨리는 콘텐츠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어도 사회를 망가뜨린다. 반대로 시민의 질문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태도도 문제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눌린 질문은 더 날카로운 불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는 다수 시민들의 입장을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극단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납득 가능한 설명을 원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의혹을 정치적 무기로 만들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이 길은 빠르고 자극적이지만 끝에는 승자가 없다. 다른 하나는 제도를 개선하고 설명을 강화하며
확인 절차를 더 촘촘히 만드는 길이다. 이 길은 느리고 지루하지만 사회를 살린다. 다수 시민이 지지할 길은 두 번째다. 누가 어느 편이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의혹을 말하는 쪽은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자. 추정과 사실을 섞지 말자. 확인되지 않은 연결 이야기를 확정처럼 말하지 말자. 선관위와 정부, 정치권은 설명을 강화하자. 공개 검증을 확대하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개 문서와 데이터로 말하자. 언론은 자극보다 확인을 우선하자. 그리고 시민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말자. 선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장치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말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연결해 거대한 조작으로 단정하는 말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잇는 다리다. 그 다리는 절차와 공개, 그리고 차분한 확인으로 놓을 수 있다.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 어떤 인물이 무엇을 주장하든, 한국의 선거 신뢰는 한국에서 세워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 서로를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이다.